자, 이제 니콘이 어쨌든 새 바디를 내면서 이제 다른 소니나 뭐 캐논 쪽에서도 넘어올까라는 여론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넘어올 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바디인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DSLR일 때는 확실히 카메라 뭘 쓸까요? 라고 하면 니콘 써. 니콘 게 좋아. 라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 그 DSLR 넘어왔을 때는 미러리스 오면서부터 사실 상향 평준화가 다 됐어요. 각자만의 개성이 확실히 드러난 부분으로 갈래길이 나가고 네네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내 카드 한도 자기 통장 예산에 맞는 바디를 쓰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네네. 난 니콘 Z9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플래그십이잖아요. 그쵸. 모든 기능 복잡하게 하고 뭐 이거 하고 뭘 해야 돼. 사람들 사실 편하게 나오는 바디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미러리스 목적이 사실 전자기기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촬영하기 편한 바디, 네네. 자기가 필요한 거 영상 몇 프레임, 네네. 렌즈 그리고 뭐 화각, 네. 기능 몇 개 그런 걸 추합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예산에 맞는 걸 추합하는 바디. 항상 얘기하지만 질러봐야지 이게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통장 잔고 카드 한도 안에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맞는 바디를 질러는 게 맞고 다 좋은 카메라, 다 좋은 바디기들 때문에 이제는 뭐가 좋다 안 좋다 갑론을박 하는 것 자체가 많이 좀 달라졌고 이제 그 브랜드 특성의 색감이란 것도 많이 붕괴된 느낌을 좀 받아요. 옛날에는 막 캐논이 좋다, 뭐 니콘이 좋다 이런 얘기 어쨌든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런 느낌이 나오지? 라고 했을 때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뭔가 색감을 보는 능력, 워크플로우. 워크플로우에 관계된 게 크지 브랜드에 따른 차이는 좀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내가 니콘 쪽에 피드백을 넣긴 했는데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네네. 빛이 약간 언더계열 쪽의 빛이 복합된 상황에서 밴딩 노이즈가 심하게 생겨. 네네. 이것도 펌업을 해줘야 돼. 펌업. 네네. 이걸 니콘 쪽에 내가 자료를 넣었어요. 근데 일단 아직 일반 유저들은 그런 상황에 올 사진들을 찍을 확률이 거의 없는데 네네. 이제 스튜디오 촬영이라던가 가끔 무슨 느낌이냐면은 뭐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막 대자연과 동굴에 갔는데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쫙 떨어졌어. 네네. 막혀 있는데. 네네. 근데 확실히 여기만 떨어뜨린 빛만 스팟으로 잡을 거면 나머지 어두워지니까 상관이 없어. 그쵸. 그 연극 공연하는 사람들이 좀 그러려나? 그러니까 이쪽이 빛이 떨어지고 뒤에는 주위가 죽은 게 아니고 뒤에도 빛이 좀 네네.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딱 그게 걸리면은 밴딩 노즈가 촥촥촥촥 걸려. 근데 이게 플리커라 그게 아니야. 왠 줄 알아요? 내가 우리 그 그랑블루 스튜디오 박상호 실장도 Z9이 있고 그쵸. 나도 Z9이 있고 네네. 내 거만 고장이면 고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우리 바디 두 개를 똑같은 세팅 값으로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둘 다 밴딩 노이즈가 생겼어. 어라? 네네. 라고 했는데 그분이 Z7이 있어요. 네네. Z7을 똑같은 세팅을 테스트했거든. 네. Z7은 그 노이즈가 안 나와. 그래서 그래서 무음인가? 무음 셔터로 해보고 전자 셔터 다 해봤거든. 네네. Z9만 나와. 이거 니콘 쪽에 내가 로우 파일을 놓고 해가지고 니콘 본사 쪽에 이미 올라갔어서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거는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연극 그쵸. 공연사진 찍는 네네네. 사람들한테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공연 사진이나 뭐 웨딩도 마찬가지겠죠. 웨딩도 그렇죠. 네네. 내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극한으로 이뤄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네네. 이거는 뭐 유저가 잘못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Z7은 안 나오고 D5도 안 나오고 다른 카메라도 안 나와. Z9에만 나와. 결론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질문인데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 Z9 700 못해도 700 이상이 하는 카메라가 필요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카메라가 올림푸스 Z4000이라는 400만 원짜리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스튜디오에서 일했을 때 필름 카메라 EOS5 쓰면서 네네. 이제 아날로그 현상 기술 같은 걸 거기서 배우면서 사진을 뽑는 일도 같이 찍고 하고 하면서 디지털에 대한 어느 정도 포토샵 관련된 빛에 대한 이론이 좀 쌓였어요. 그 상황에서 니콘 D100, 네. D200, 네. D3, D4, D5, Z9 네네. 그리고 집에 있는 서브 카메라로 소니 A6000, 후지 X100F 네네. 각자의 개성을 쓰는 바디들을 쓰잖아요. 네네. 왜 그럴까? 그러니까 니콘 DSLR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엄청 후진 바디죠. 그때도 굉장히 재밌게 잘 찍었거든. 왜 그럴까? 내가 갖고 있는 바디에서 뭐가 단순히 화면이 깔끔하고 싶달까? 그러면 지금 나온 카메라 중에서 제일 싼 걸 사도 옛날 거보다 화질이 좋아. 여기서 뭔가 부족하다는 거는 내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상황에 올라갔을 때 위치가 됐을 때 판단하는 게 좋지. 갑자기 난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피 사진 보고 나도 저렇게 찍으려면 카메라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 사람들 카메라는 우리보다 더 후진 거 써요. 각자 현장에서 자기가 찍을 수 있는 한계치까지 다 가본 상황을 겪어본 상태에서 카메라를 바꾸고 네네. 하는 게 중요하지. 나는 이게 바꿀 때가 돼서 바꾼 거야.
소니 쓰지 않으셨어요? 라고. 그 소니 그때 막 뭐 강의도 하시고 한참 그러셨잖아요. 막. 강의도 하긴 했는데 소니한테 확실히 지원을 받아서 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어떤 카메라의 장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진의 기술에 대한 것들, 네네. 사진의 이론적인 부분, 매뉴얼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들을 많이 했었지. 네네. 그때 당시 사실 소니 카메라가 도포적인 기능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걸 홍보해야 되는 거는 맞긴 맞았어요. 좋은 거니까. 네네. 근데 일단 내가 얘기하는 거는 카메라는 카메라다워야 한다. 네네. 그러니까 막 버튼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네네네. 있고 왜 여기 있어요? 담당자에 물어봤더니 사실 소니 한국 담당자 뭔지 알아? 일본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왔는데, 그치? 그렇죠. 적응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운전하다가 기어봉이 저기 있으면은 운전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 적응하면 물론 괜찮겠죠. 하지만 기어봉이 왜 여기 있겠습니까? 편안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쉬워했던 부분이긴 한데, 카메라는 확실히 카메라다워야 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니콘을 계속 쓰게 된 이유기도 하고, 네. 니콘에서 언젠가 미러리스 플래그십이 나올 거라고 나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꾸게 된 거죠. 근데 소니는 좀 그때 당시 그것도 있었어. 이미지 JPG는 완전은 못 썼어. 완전 쓸만한 게 안 됐어. 그때도 소니가 영상용으로 좀 약간 마케팅 좀 더 하지 않았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 개인적인 게 영상, 초점, 거기만 확실히 뭔가 이슈를 두고 활동을 했었던 카메라인지, 실생활 찍었을 때 JPG도 많이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보는데 JPG 쪽은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럴 거면 로우를 찍으면 된대. 그래서 내가 로우로 찍으면 어떤 거나 다 좋지 않아요? 그거를 뺀 나머지 기능을 가지고 승부를 쳐야 되는 건데, 웨이프 좋아. 그치, 영상 좋아. 하지만 그 JPG 결과물에 대해서 약간 신뢰도가 좀 떨어진달까? JPG를 많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피부톤이 어떤지. D5부터야. 네네. 그때부터 네 피부톤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어졌고, 화이트 밸런스 너무 잘 맞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모든 카메라들 브랜드들이 상향 평준화를 올라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너무 이뻐, 네.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거는 요즘 카메라들이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이 카메라를 봤을 때 그냥 색감 너무 좋은데, 색감 너무 이쁜데요? 라고 하기보다는 쨍해, 선명해, 네네. 그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시고, 사실 이제 색감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사람들이 이제 색감 너무 이뻐요 하는 거는 인스타 감성 사진들 보고 이제 이뻐요라고 하지, DSLR 찍은 거 보고 색감이 너무 이뻐요라는 얘기는 옛날보다 확실히 줄어들지 않았나? 그리고 색을 좀 넣어야지 좀 이쁘다는 소리도 나오잖아요. 그 상향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기본 소스들은 전부 다 뭔가 훌륭한 재료들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뭐 색감이 확 좋다 안 좋다? 그거는 이제 요즘 시대는 무의미한 논쟁이지. 그리고 이제 촬영할 때, 이제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LCD를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집에서 보정하실 때랑 색감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게? 기본적인 색감은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특정 상황에서는 보여주는 게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옛날부터 쭉 동일하게 가져오는 그냥 그 디지털이 현장 아날로그를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인 것 같아. 그런 경우는 사실 조작을 해가지고 색감을 눈으로 보는 똑같이 맞추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을 때 현장에 맞게끔 켈빈 값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팅을 현장에 맞춰버리고 일단 기본 베이스를 깔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로 찍으면 되겠지, 로우로 찍어 작업을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짱이니까 천재니까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 있으니까 라는 마음에 기분은 좋아. 하지만 집에 가면은 그걸 일일이 다 하나씩 셀렉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톤을 잡아줘야 된다는 그런 노고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냥 초반에 이 상황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정확히 잡고 넘어가고 어떤 색감으로 바꿀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에 닿은 적당한 고정치까지 잡아놓고 촬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여서, 색 대비 표현 능력은 D5 대비 확실한 건 뭐냐면은, 뭔가 D5에서 뭔가 한 겹 더 씌울 수가 있어. 한 겹 더 쉬어 올라와 있는 색이 잡혀 있고, 이거를 빼게 되면은 D5보다 더 색감이 더 좋아져. 한 겹 더 뭔가 올라와 있다라는 게 살이 쪄 있네라는 그런 느낌의 색감이 좀 잡혀 있긴 하거든. 근데 이거는 이거의 장점이긴 한데, 이거를 빼면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진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곱게 올라와.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 DSLR만 쓰시던 분들이 이제 Z9 넘어갔을 때 어댑터를 많이 쓰시고 아마 구매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 렌즈를 한꺼번에 처분하기 힘들고 나오는 신형 미러리스용 렌즈들이 비싸니까요. 지금 어댑터도 있으시잖아요. 새로 나온 신형 어댑터가. 그거를 이제 갖고 계신 렌즈들을 물렸을 때 100% 다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도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DSLR 쓰고 계신 분들도 궁금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지금 포지션에서 그 Z9이랑 2470 하나남 마운트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렌즈들을 이용하는데, 사실 마운트가 그렇게 단단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렌즈 위주로 물려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기존부터 단렌즈는 뭘 써도 줌렌즈보다는 화질이 좋아. 물론 얘네 맞는 단렌즈를 끼면은 물론 좋긴 하겠지만, 솔직히 좀 어이없이 렌즈가 단렌즈들이 커요.
아, 크다고. 네네. 미러리스용은. 네네. 그렇게 됐을 때는 렌즈가 일단 부피가 크기 때문에 내가 사진 촬영하러 갔을 때 가방을 이만한 걸 가져가야 되는데 타협점을 찾는 거는 기존에 쓰던 단렌즈와 2470 줌 렌즈의 조합. 집에 있는 2470 렌즈와 ZFC 기존 렌즈와 마운트했는데 엄청 무거워지고 카메라가 커져. 네네. 화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화질이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느껴지는 게 네네. 일단은 미러리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그 선명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DSLR에 썼던 것보다 화질이 좋아졌네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게끔 하게 해준달까? 그래서 확실히 구성은 바디와 렌즈 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 단렌즈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데 네. 화질적인 부분은 확실히 단렌즈이다 보고 그리고 미러리스 자체가 워낙 선명하게 표현해주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진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기존에 그 새로 나온 S마운트 단렌즈를 끼면 또 화질에 대한 또 놀라운 차이를 또 한번 그때 되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85mm를 1.8을 갖다가 단렌즈를 하나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S렌즈로. 105N도 쓰긴 하는데 105N은 확실히 여기서도 화질이 좋다는 게 느껴지긴 해요. 105엔. 그치, 우리 둘 다 와 좋다 사는데 둘 다 85mm밖에 안 쓰잖아. 왜? 무게 때문에. 그치. 그렇죠. 무게도 무게고 색감도 색감이고 105mm는 좀 개선해가지고 렌즈북 같은 거 달아줬으면 좋겠지 않냐?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미러리스용 렌즈북. 그렇게 되면 105mm 더 많이 살 것 같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그쵸. 105mm 자체도 무거우니까. 니콘 관계자분들 네네. 보셨으면 뭐냐면 105mm 렌즈 확실히 좋은 렌즈예요. 이거 네네네. 제일 마지막에 거의 나온 렌즈잖아. 그쵸, 그쵸. 이게 미러리스 대비 더 좋으려면은 105mm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들면은 팔 빠져요. 팔 빠진단 말이야. 그치, 105mm용 렌즈북 정도 하나 달아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서커스 고음이라는 활동명으로 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팬덤이 있으신데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작업을 하고 표현하는지.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다.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한해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착각을 쉽게 했던 게 뭐냐면 난 재능이 무조건 있어야라기보다는 그 재능은 곧 바닥나더라. 네네. 그치. 그래서 나는 다시 바꿨어. 얼만큼 근성을 가지고 꾸준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재능이 있던 없던 뭘 하던. 네네. 어쨌든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그게 감각적으로 이해는 못하게 되더라도 본능적으로 몸에 습득이 되는 거고 저절로 반응이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패턴의 연습보다는 몸이 익숙하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해놔야지.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그게 내가 몸을 익혔던 게 이론에 입각했던 환경이랑 마주쳤을 때 그때 이게 이래서 이래라 했던 거구나 하면 더 빨리 또 모든 게 늘게 되겠지? 그런 거 같기 때문에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감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로 항상 준비가 돼 있는 훈련을 해야 돼. 그냥 난 센스가 없어, 난 안 돼. 그거는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만 최선을 다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아.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아무리 해도 안 돼라고 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상태로 합쳐서 최선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내가 처한 장소가 별로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장소로 나간 처한 환경까지 포함을 해서 최선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영역 안에서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까 그게 사진이 잘 안 느는 게 되지. 그러니까 고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고인물들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고인물을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만큼 네. 이렇게 막 유행이 빨리 바뀌는 그쵸, 네네. 그런 나라가 또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32살 때쯤에 가진 돈을 모으고 해외로 사진 유학을 갈까 생각을 했는데, 내 라이프 스타일 즐길 때 쓰기보다는 뭔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유학을 가자, 한 2년이나 3년이 돼 있다 오자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여기저기 자문을 구했는데 그때 SR 클럽에서 어떤 분이 쪽지가 왔어. 지금 자기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30살 때 나랑 똑같은 생각으로 유학을 갔다 왔다. 근데 어쨌든 가게 되면 한국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은 네네. 가라. 어차피 한국에 들어올 거면은 가지 마라. 네네. 왜냐면은 유행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가 가게 되면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에 적응을 못한다. 그 말이 좀 많이 와닿았달까? 그래서 정착을 했는데, 그분이 지금 40살쯤 때에 자기가 나한테, 그때 당시 내가 이제 30대 초반 때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지금 그분 나이가 돼가 보니까 적응을 못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 있지. 네네.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그리고 나보다 좀 더 어느 부분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거를 약간 무시하는 성향들이 조금 있긴 한데, 네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표현하는 것도 그 시대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장점이에요. 그걸 보고 배워야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해야 안 되는 거는 나이가 그 장비가 없었을 때만 안 되는 거고, 네네. 충분히 시간적이든 뭐든 투자할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뭐든 다 해봐. 네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예술에 재능이 있던 없던 금방 포기하기보단 근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버티고 맞는 거죠. 나는 좀 요즘에 사진은 좀 그래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누가 내 사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네.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부터 라이프 스타일 모든 양식들이 도서관에 꽂혀있는 위인전들이 옛날에는 소수 위인전들 10권, 20권 위인전 대전접이라 보면은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지. 네. 뭐 60억 개의 위인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움직여보는 게 제일 사진과 다르게 모든 거에 다 마찬가지로 제일 맞는 게 아닐까. 이걸 가지고 이제 편을 가른다? 편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요즘 좀 맞지 않는 생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아니야 뭐 설리발치거나 하긴 하겠지만 그땐 그게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같이 얘기하고 활동을 해보고 해보니까 네 생각도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이 바뀌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진가의 제일 좋은 마인드가 아닐까. 그쵸, 많이 바뀌고 사진 소비하는 패턴도 많이 바뀌고 그랬으니까요. 뭐 조명 못 쓰시나요? 뭘 못 쓰시나요? 뭐 조명 어떻게 하시나요? 조르개값 어떻게 쓰시나요?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답변해드리기가 애매해요. 왜냐면은 조명도 봤을 때 뭐 이것저것 쓰면서 막 업그레이드도 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쓰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조리개 매트 쓰기를 이렇게 좋게 나오나요?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장비들을 운영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라든가 이런 환경의 사진은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사진을 전공을 하진 않고 딱히 제가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부딪혀서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 투자를 하면서 네네. 장비랑 등등에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체감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내가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게 맞다고 하기보다는 가끔 다른 분들이 썼을 때는 이건 이 사람은 이런 데 쓰네? 이렇게 쓰고 있네? 이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 되겠구나 하기 때문에 그거 알죠?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 활동한 사진 그룹에 같이 가입했죠. 네.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는 확실히 그냥 옛날 전통 사진 같은 조명 빡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보고 이 꼰대들 왜 그러나 싶겼는데 우리가 유행이 너무 빠른 거야. 누가 유행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저거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따로 이거 별로야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마인드는 사진가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기술도 시간이 지나면 도태되는 기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뭐 그런 DM도 받거든요. 뭐 강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뭐 아니면 뭐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고. 진짜 많았어? 내가 지금 들어와서 댓글창 다 확인해. 따로 뭐 강의라던가 뭐 포럼이라던가 뭐 이런 어쨌든 사람들, 구독자분들 혹은 뭐 형을 좋아하는 팬들을 만날 그런 기회나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 만나기가 많이 힘들긴 해요. 근데 일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네. 뭐 개인으로 완벽히 클리어하신 분들 서류상으로 네네. 뭐 그런 식으로 뭐 여기 포토모리 스튜디오에서는 좀 소수 모임 같은 것도 개최할 수 있고 네네. 일단은 이제 강의를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제 완전 초보한테는 가르쳐주기 힘든 것 같아 이제. 그쵸. 네네. 완전 모르는 사람들한테. 왜냐면은 초보한테는 돈을 받고 해주는 게 맞아. 근데 어느 정도의 같이 좀 뜻이 함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식비 정도만 모아서 그냥 나는 이렇게 응용을 합니다, 저렇게 응용을 합니다. 어떤 것들 정보 교환하는 차원의 교류 정도는 좋지 않을까? 그런 모임 정도 좀 하고 그 상황이 좀 풀리게 되거나 뭘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좀 머리를 써서 클래스별로 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거를 좀 해야 되는 게 좋긴 하겠는데 이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명의 이론이라든가 어떻게 써야 된다를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뭔가 해봐야 되는 건데 단순히 보니까 소프트박스만 쓰시는 분들은 소프트박스만 썼기 때문에 다른 조명을 쓰거나 다른 쉐이핑 키트를 쓰게 되면 사실 확 다르게 나오는 줄 알거든? 중요한 거는 네가 시간이 돼야지 인물 사진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뭐 아끼는 건가 숨겨놓은 건가 싶기도 해서 그냥 자기의 지식을 확실하게 공유하는 노하우를 고급 수준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계정은 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 뭐 노하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작업 과정을 그냥 보여주는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비하인드를 올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이런 작업이 이렇게 완성됩니다라고 이제 사진 찍으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제 클라이언트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관계자분들이 보시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작업이 되는구나. 사진 작가에 대한 브랜딩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중에 선택을 한 거예요. 저도 뭐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전 영상에 보시면 제 사진을 어쨌든 피드백 해준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뭐 욕해주고 그분이 욕은 안 해.
근데 그분이 여기 옆에 계신 이제 성훈이 형, 서커스 곰 형인데, 그렇게 해서 저도 어느 정도 수준 올라오고,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유튜브 개수나 이런 게 좀 더 올라오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유일한 낙은 준수 계정에 들어가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이불 썰 사진을 올렸나 안 올렸냐 근데 그걸 인식해서 사진을 잘 안 올리더라고. 그래놓고 맨날 팔로워가 안 올라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인식해서 사진 안 올린 건가? 아니, 좀 어느 정도 있죠. 스토리 쪽으로 좀 홍보를 하고 그 사이에 뭐 유튜브를 찍던가 해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은 그런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그 제트나인 내용은 다소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준수의 유튜브에 유입률을 올리고 싶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좀 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좀 듣고 싶으면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모이는 자리라든가 소수로 이런 기회 될 때 오셔서 참관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식으로 뭐 회의 화상으로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또 처음이다 보고 네네. 그리고 셔터남님의 계정이다 보니까 이거 내 본진이 아니잖아. 남의 본진 왔을 때는 공손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 내 돈 주고 산 건 아니지만 제트나인이 여기까지 만져봐. 네 돈 주고 산 거 아니지만 이번 기회 시커 만져봐. 아 어때? 가볍고 좋은데요. 가볍고 좋다고? 제 돈 주고 산 건 아니지만 제트라인 리뷰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 도와주신 옆에 홍훈이 형, 이제 작가명, 필명, 하지마. 서커님, 권성호 실장님이랑 같이 한 제트나인 리뷰였습니다. 영상 즐거웠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